네, 안녕하세요. 2021년 1학기 첫 번째 강연을 맡게 된 류다원 연사자라고 합니다. 이번에 제가 들고 온 강연 제목은 아직도 없니 서바이벌 키트 그 확장편인데요. 제가 했던 첫 강연이자 지난 강연에 연속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앞에 내용을 꼭 보고 오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늘은 제가 소개했던 것들을 한번 짚고 복습하면서 좀 더 확장하는 분위기로 강연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강연에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서바이벌 키트라는 제목으로 세 가지 스킬셋을 가지고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해서 이 스킬셋을 가지고 그 정의를 내려보았었는데요. 그럼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었냐면 이렇게 강남과 강북으로 오가니면서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눈이 와도 회사를 다니는 선릉의 일개미로 6개월 정도 지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처한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이 스킬셋을 어떻게 적용을 했으며 앞으로는 어떻게 할지를 일과 나와 관계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해왔었는지를 한번 잡아가는 시간이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거를 강연으로 한번 구성을 해보면 지난번 강연에 이어서 좀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 강연에 있어서 저는 이 세 가지의 키트 내용들을 각각 따로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아와 소속감이라는 파트, 관찰력이라는 파트, 그리고 그 관찰을 바탕으로 실행하는 실천이라는 파트, 세 가지를 다른 요소로서 설명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들 간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을 나와 내가 아닌 것으로 정의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관찰을 하고 그 관찰의 대상에 대해서 실천을 해가면서 주변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전체 지구, 동물들도 될 수 있겠죠? 그런 것들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동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그 사이의 관계는 없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의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으로 관찰과 실천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 관찰에 대해서 대가이신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에이미 헐먼이라는 관찰 교육의 전문가로 불리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으신 책 제목이 Visual Intelligence, Sharpen Your Reception, Change Your Life 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이 한국어판으로는 우아한 관찰주의자라는 제목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현재도 읽고 있는 책인데 좀 두껍고요. 그리고 안에 관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행해야 하는지, 관찰을 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4가지 설명을 보시면 평가, 분석, 설명, 적용 이렇게 4가지인데, 이것을 제 강연에 맞추기 위해서 제가 평가 분석을 관찰이라고 하고 설명 적용을 실천이라는 파트로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예시가 그림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해보기 위해서 하나 가져왔어요. 여기서 우리는 보기, 그냥 보는 것과 관찰하는 것, observe의 차이점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그림을 보실게요. 제가 미리 노란색으로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이 관찰할 수 있는 거가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일 눈에 띄는 게 벽난로에서 지금 기관차가 나오고 있고 그 위에 연기도 나오고 있어요. 벽난로 위에는 이렇게 촛대들이 있고 시계가 하나 있고 뒤에는 거울이 있죠. 좀 더 세심히 보신 분이라면 밑에 마룻바닥이네, 그리고 마룻바닥의 개수가 15개네 라는 것까지 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다 보았느냐 하는 거를 오른쪽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흰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을 보시면, 자, 지금 뒤쪽에 촛대가 거울에 비쳐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촛대는 거울에 비친 모습이 없죠. 그리고 조금 더 세심하게 보셨다면 시간이 12시 45분쯤이라는 것도 아실 수 있고, 이런 그림자를 바탕으로 해서 빛이 어느 쪽에서 들어오고 있구나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그림에서 보아야 할 것들을 봤고,
두 번째로 이런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봤는데 과연 여기서 관찰이 끝나느냐? 아니죠. 여기서 우리는 혹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 벽난로의 원래 용도는 불을 피우는 건데 지금 이 벽난로에는 전혀 불을 피운 흔적이 없죠. 그리고 이 기관차가 있는데 밑에 철로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이상의 것까지 보는 것이 관찰이다 라고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와닿는 예시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적용하기입니다. 보아야 할 것을 모두 보았는가? 제가 가져온 예시는 바로 구인구직 공고인데요. 아마 이미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봐야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공고는 CJ제일제당에서 냈어요. 신입사원을 모집하고 있죠. 지원 자격이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니까 내가 해당되고 전형 단계가 1에서 6번까지 입사가 7월이죠. 테스트 전형이 아마 코로나 때문이니까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인턴십 전형이라는 좀 특별한 4번 전형이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CJ제일제당 옆에 식품 공통이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인즉슨 이 회사는 식품 공통 이외에도 사람을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분야로 지원할 수 있죠.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니까 해외를 졸업한 석박사 학생들도 여기 지원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 사람들까지 모두 경쟁자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죠. 지원서 접수가 3월 15일에서 3월 28일 겨우 한 14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그 안에 나는 지원서를 다 내야 하는 거고요. 테스트가 4월 말이라고 돼 있는 걸 보면 이 회사가 인사과에서 한 달 동안 이 지원서를 검토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자 수가 얼마나 많은지 대충 상상이 가죠. 그리고 인턴십 전형이 유관부서에서 수행을 하는 인턴십 전형이 5월에서 6월 4주 동안 있어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이 회사에서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그렇게 업무가 많지 않을 수 있겠구나. 그래야 인턴을 평가하는 것까지 신경 쓸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그 다음 단계인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아주 중요한 모집 분야와 직무 내용이 없죠. 물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있을 수 있어요. 스크롤 다운 하면 볼 수 있지만 딱 여기서 보이는 것만으로는 알 수 없죠. 그리고 총 모집 인원이나 뭐 인턴십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연봉이나 계약 조건도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게다가 지원서 접수 테스트 전형에 대해서 안에 어떤 거를 내야 하는지 어떤 테스트를 치르는지도 모르고 면접에서 임원인지 실무진인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4주 동안 인턴십 전형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풀타임으로 9시에서 6시 근무인지 9시에서 뭐 1시까지 근무인지 알 수 없어요. 만약에 9시에서 6시 근무라면 우리는 다른 회사에 면접을 보러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의 액션, 그 다음에 올 행동들에 아니면 계획들에 다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봐야 할 것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부 사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내부 사정이 뭔지 사실 이게 변경된다면 나한테는 엄청난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는 한번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책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좀 더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는 계속되는 능동적인 관찰을 해야 하는데요. 아까 그 내용들 중에서 모르는 거를 능동적으로 찾아보면서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여기가 뭐 식품 사업도 하고 또 다른 사업도 하는구나 알 수 있고 또 거기서는 알지 못한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이런 것도 매년 출판하고 있어요.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보이죠. 그리고 CJ 공채 전략 같이 워낙 회사가 크다 보니까 이런 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회사가 크다 보니 또 이런 뉴스 같은 것도 인터넷 뉴스 같은 것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능동적으로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정보를 끌어모은다고 쳐요. 근데 사실 이런 정보들은 내가 아니더라도 나의 경쟁자들도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좀 고민을 하죠. 여기서 내가 차별점을 둘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추천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은 이 실천 단계에 있어서입니다. 아까 제가 관찰, 그 다음에 실천으로 넘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실천 단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원서를 내기 전에
그 회사에 있는 인사과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대충 설명을 하고 공채 공고에 관련해서 질문 사항이 있다 하고 우리가 소싱에서 찾을 수 없었던 정보들에 관해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뭐 우리 회사에 적합한 인재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알 수 있는 선에서는, 대답할 수 있는 선에서는 다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아니면 오히려 이런 부분은 저희가 기밀사항이라 대답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한번 그래, 이 부분은 내가 가설을 세우거나 내가 모르는 정보로 넘어가야 되는구나 하고 결론을 지을 수 있어요. 그렇게. 그러면 그 다음에 액션이 뭐가 될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관찰을 하더라도 많은 고민들이 따라와요. 내가 뭐라고 이메일을 보낼까? 아니면 과연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원을 해도 되는 걸까? 같은 수많은 고민들이 있는데 이 고민들을 가지고만 있으면 실천하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우리가 항상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두려움이나 불확실성에 대한 고민들에서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제가 왜 실천에 대해서 do it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just do it이라고 표현하냐면, 정말 실천에 대해서는 용기라는 게 필요한데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그저 하는 것밖에 그 시점에서의 답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가 일단 여기까지 관찰하고 자세하게 알아본 거에 대해서 일단락을 내고, 그래 그럼 여기에 바탕으로 나는 이런 실천을 해보겠어, 계획을 짜서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해보는 거, 그래서 just do it이라고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just do it 한다고 해서 그게 언제나 잘 풀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사용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 강연에서의 확장판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먼저 관찰에 바탕해서 아까 계획을 세웠죠, 플랜. 그리고 실천을 했어요, just do it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관찰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것을 체킹이라고 하는데 이 체킹 과정에서는 계획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거나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실수를 인정하고, 아니면 나한테 정보를 준 사람이 그 정보가 100% 완벽하진 않구나라고 타인의 완벽하지 않은 점까지도 인지하는 거죠. 그렇게 인지하는 과정을 거쳐서 다시 계획을 세우면 우리는 또다시 액션을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랬으면, 만약에 내가 저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라고 과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그러면 내가 새로운 정보를 바탕해서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렇다면으로 그 다음 액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순환구조라고 하고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경영학도 여러분이라면 눈치챌 수 있겠지만 이거는 PDCA라고 하는 경영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으로 가르쳐주는 항목이에요. 이렇게 플랜 투 체크 액션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과오를 바로잡고 그 다음 계획을 세워서 실천해 나가는 이 선순환 구조를 통해 앞으로의 어떻게 할 것인가를 거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PDCA 사이클에 대해서 좀 더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에 대한 제가 생각했을 때 예시. 자, 신입생 레뮤지양 분들도 계시겠지만 건국대학교에 왜 오셨어요? 했을 때 뭐 인서울을 하려다 보니까 건국대학교에 왔어요 라는 대답을 한 친구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처음에 뭐 학벌은 중요하니까 인서울을 목표로 잡자라고 해서 인지를 하고 플랜을 세웠겠죠. 그래서 대략 공부를 열심히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just do it 해서 서울의 대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새내기 와글와글 하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현타가 오죠. 자, 내가 생각했던 그 학벌이 정말 중요한가? 이과가 나랑 맞나? 내가 약간 사람들이랑 트러블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지금 와서 헷갈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때는 새로운 정보를 수용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열심히 정보를 모으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까지. 그래서 교수님이나 뭐 졸업생이나 선배님들을 찾아서 고민 상담을 해보고, 그리고 뭐 다른 학과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레뮤제처럼 동아리 활동도 해보면서 너네 학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로가 결정이 되니? 이런 식으로 다른 영역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일을 해볼 수도 있어요. 알바를 통해서나 단기 직업을 통해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 계속 정보를 소싱을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우리는 이제 다시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돼요. 거기서 그러면 나는 편입이나 전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레뮤제 했을 때 강연이 너무 재밌으니까 나는 강연 쪽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다가 될 수도 있고, 알바를 했는데 알바가 너무 잘 맞을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 다음 플랜을 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냥 나와 학과는 맞지 않아, 뭐 나는 더 좋은 학교를 가야 했어 라는 그 만약에 집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저의 예시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저는 지금 1년 넘게 채식을 하고 있는 채식주의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에 채식을 하게 됐던 이유에서 육식 위주의 생활이 인간이나 지구에게 모두 좋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자, 그러면 고기를 나는 먹지 않겠다 해서 실천을 하게 되죠. 모든 육식을 중단하고 비거니즘이라는 걸 실천하게 돼요. 근데 그걸 한 지 한 6개월 정도 만에 제가 취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회사 사람들한테 막 알렸어요. 처음에 저는 채식주의자예요. 그리고 뭐 집에 일찍 돌아가서 채식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고 회사에 도시락을 싸가고 이런 식으로 실천을 해나가는데, 사실 삶이라는 게 그렇게 스무스하게 흘러가지 않죠? 하다 보니 실생활에서의 어려움이 너무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도시락을 못 싸가면 당연히 밖에서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의 선택지는 좁고, 뭐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혼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를. 그래서 여기서 저는 더 정보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제가 더 정보를 찾아봤을 때 알게 된 사실로는, 비거니즘이 완벽하게 식생활을 지키는 것이 비거니즘이라는 것이 아니구나. 일주일에 한 번 식생활을 채식으로 바꾸는 사람도 있고, 한 끼에 하루 채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채식을 넘어서서 화장품이나 샴푸 이런 데까지 모두 비건 제품을 쓰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건의 레벨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하는지는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삶에서 비거니즘이라는 걸 계속해서 지향하고 가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완벽하게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사이클을 내가 죽을 때까지 돌리는 게 이게 목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걸 내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해보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른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만약에 저랑 같이 식사를 하는 분께서 고기를 시키셨어요. 근데 그 고기가 양이 너무 많아서 남길 것 같다. 그러면 사실 버리는 것보다는 이미 조리된 고기니까 내가 먹는 게 좀 더 상식적으로 맞는 일이구나 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의 플랜을 다시 짜게 되고 다른 액션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도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계속 저는 이 사이클을 돌려가면서 죽을 때까지 실천을 해보는 게 목표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의 삶이라는 게 항상 성공만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항상 실패만 하는 것도 아니지만, 관찰의 대상이 있고 내가 거기에 관심이 간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액션을 취하면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내가 내 학과에 관심이 없거나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면 아직 그때가 아닌 거죠. 아직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때는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 그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이 PDCA 사이클을, 그 사이클의 핵심이 관찰과 실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관찰을 했는 바탕으로 실천을 해나가고 그 후에 또다시 관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내 실천을, 내 계획을 바꿔서 이 순환 사이클로 돌리면 된다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 모든 것과의 관계 맺는 게 두렵지 않아지고, 그 다음에 내가 완벽하게 그 계획을 실천하지 못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관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 구조를 머릿속에 심어놓고 있고 아니고의 차이가 바로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내가 아닌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일과 이런 줄다리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워라밸을 맞춰갈 것인가, 회사 사람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라고 생각했을 때 나는 그럼 이 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관계 맺기에 있어서 계속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 나는 이런 액션을 해야지라고 플랜을 짜서 커리어 패스까지 생각을 해보는,
그 사이클을 계속해서 돌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오늘 강연을 관심 있게 관찰을 하셨다면 이 강연에서 보지 못한 것들 아니면 이 강연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야 할 내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한번 정보를 수집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신의 액션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